킹덤 아는 척. 네, 이번 시간은 작품에 나온 지식을 좀 더 깊게 하지만 재미있게 알려주는 아는 척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모두가 이제 킹덤 시즌 1을 아는 척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처음은 홍 회장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홍 회장님, 킹덤 아는 척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또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좀비 이렇게 유튜브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 로이어 프렌즈에서 이 좀비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이 좀비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또 따라하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비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어떤 죄에 해당할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는데 제가 또 법대생인지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이걸 줄줄 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좀비가 처벌을 받으려면 기본 좀 웃기네요. 좀비가 처벌을 받는 말이. 좀비가 처벌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법에서는 다시 인간을 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묻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원피스처럼 돼버렸는데 저는 사실 심리학도다 보니까 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뇌의 기능이 정지하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기능은 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뇌가 살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뇌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뇌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막 그런 사고 실험도 있었잖아요. 뇌만 이렇게 떼가지고 뇌만 살리는 그런 방법도 만약에 있다면 그럼 사람이 사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다른 통 속의 분들은? 뇌인가요? 네. 통 속의 뇌. 네, 통 속의 뇌. 그거 철학과에서 많이 배우죠. 다른 분들은? 유체가 제일 독특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부담을 씌워. 아니 저는 되게 그냥 통상적인 답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유체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네. 다른 분들 먼저. 근데 저는 남파원님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저는 뇌가 조금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심장이 뛴다고 뭐 그 어떤 신진대사가 활발히 네. 이루어진다고 그게 사람이 살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반대로 몸은 거의 기능을 못하는데 뇌만 살아있으면 그게 살아있냐? 그거를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긴 해요. 양쪽이 다 충족이 돼 있어야 살아있다는 건 그쵸? 맞는데. 배지는? 저도 유체처럼 그냥 유체처럼? 통상적인 답변을 저 생각했었어요. 답변 아직 안 했었는데. 뭔진 모르지만. 네. 그러면 그냥 유체 걸 듣죠. 네 아니, 그럽시다. 뭐야. 이렇게 마지막 사람이 언제 순서를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감성적으로 답변해보세요. 감성적으로요. 네, 문학도에 배운 건 없지만 살려서 저는 사람은 이야기가 끝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너무 오글거리네요. 진짜 준비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준비하셨다고 봐야죠. 네.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정말.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야기가 끝나면 죽는다면서요. 네. 하여튼 네. 좋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그럼 언제 이야기가 끝나는 건지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이때가 이야기가 끝난 걸로 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따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잘 물어보는 파트는 아니긴 한데 법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는 심장이 뛰지 않았을 때를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라고 간주를 합니다. 이걸 이제 심장사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처럼 이제 뇌가 죽은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뇌사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둘이 대립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법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 뇌사라는 개념을 담기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그래서 그 학설의 어떤 싸움이 좀 격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걸 구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서 사람이 심장이 죽으면 뇌가 곧 죽고 또 뇌가 죽으면 심장이 곧 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좀비는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법적인 지식 또는 법적인 용어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좀비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죄목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벌받는지는 따지지 마시고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죄목에 해당될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폭행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폭행, 좋아요. 네. 폭행 들어가고 물어 뜯으니까 상처가 나면 상해 또 상해, 들어갈 수 좋아요.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저는 이게 무슨 범죄에 해당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근데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좀비는 자기의 이성이 없잖아요. 심신미약 아, 그건 뒤에서 사유가- 얘기할게요. 아, 그건 뒤에 있습니다. 아 오케이. 역시 제목만. 다 계산이 준비해 있죠. 놓은 아.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일단 죄목만 어떤 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으려면 세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는 법에 적혀져 있는 행동을 했는가, 예를 들면 살인죄면 사람을 죽였는가, 이걸 따져봐야겠죠. 두 번째는 그게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행동인가, 이걸 위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정당방위라 아니면 뭐 긴급피난이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책임이란 게 있는데 그 책임이라는 게 아까 전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심신미약이라던가 아니면 심신상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어떤 법에 해당될 것인지를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폭행상해 나왔어요. 또 다른 분? 혹시 다른 게 있으신 분? 근데 이거는 사람이 어떤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약간 일반 상해가 아니라 뭔가 더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아, 이게 좋아요. 물어 뜯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미리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폭행이랑 상해를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폭행이랑 상해는 맞아요. 네. 이제 폭행이랑 상해는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사실 제일 처음에 나온 건데 이 폭행이랑 상해가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폭행이랑 상해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날 구분이 안 가요. 네, 폭행이랑 상해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큰 개념으로만 보면 폭행이 더 큰 개념이고 상해가 조금 더 좁은 개념이에요. 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제 앞에 있는 배지한테 멱살을 잡았다던가 어이구. 아니면 뭔가를 던졌다던가 하면 어이구. 그건 그냥 폭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배지의 신체의 어떤 완전성을 해쳤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폭행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제가 멱살잡이를 해서 배지가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전치 6주에 상해가 나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상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지키는 범위가 달라요. 폭행은 내 몸이 완전하게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살아가는 게, 즉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것이 보호하는 어떤 법익인데 반해서 상해는 내 건강이 보호하는 법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만약에 해당된다. 아까 이제 남파고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폭행이랑 상해에 둘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상해에 둘 다 해당이 되면 더 중한 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땐 상해인데 전지님이 얘기해 주신 건 뭐냐면 상해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특히 상해의 종류 중에서 뭐가 있냐면 특수상해죄라는 게 있어요. 특수상해가 뭐냐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체가 예를 들면 조폭 같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힌 경우에 특수상해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확한 그 법의 워딩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비의 이빨로 물면, 좀비가 좀비의 이빨로 물면 그게 특수상해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격한 것에 해당할까요? 근데 저는 그 이빨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그런 특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방금 듣다 보니까. 문학으로서 위험하다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해봐요. 자꾸 이렇게 가시나요? 네. 아니 근데 저는 휴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을 휴대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참고로 휴대하다의 의미는 꽤 넓게 해석이 되는 편입니다. 아. 판례에서는 예컨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끌고 한 사람을 친 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냐, 휴대한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부착만 돼 있으면 휴대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를 휴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네. 뜨거운 떡국을 던져가지고 화상을 입게 했다. 이것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판례도. 뜨거운 떡국이 위험한 물건인 거죠. 네. 생각보다 범위가 되게 넓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에 어쨌든 여기에 따르면 병원균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 이에 병원균이 묻어 있는 것까지 한 세트라고 치면 위험한 물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저는 그 이보다도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약간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좀비가 사람을 무는 게 개가 사람을 무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개가 사람을 무는 게 특수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좀비가 사람을 무는 것도 특수상해에 해당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좀 답을 알려드리면
일단 우린 좀비가 살아있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좀비는 인간인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이 특수 상해의 특수,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에는 자기의 신체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행동은 우리가 특수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주먹을 쥐고 사람을 때렸다든가 물론 이것도 예외가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팔에다 깁스를 했다. 석고 깁스를 해가지고 사람을 때렸다. 이러면 그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돼요. 다만 내 몸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했을 때는 그게 위험한 물건은 인정이 안 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어떤 그 환자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환자가 침을 뱉어서 그 간호사한테 침을 뱉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공격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 사람한테 무슨 죄가 적용이 될 거냐 가지고 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폭행은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유형력을 네네. 행사한 거니까 상해가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특수상해는 자기 신체와 관련된 거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만 이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빼먹으신 게 있는데 특수상해까지는 나왔는데 중상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죄에는 그냥 상해죄가 있고 특수상해죄가 있고 하나는 중상해라는 상해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을 때려서 불치 또는 불구의 질병을 만든 경우에는 이 사람을 좀 더 가중처벌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규정이에요. 이 굉장히 중죄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를 다시 내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까먹고 그냥 알려주셨군요. 네, 그렇죠. 아니 좋습니다. 다만 상해치사죄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모르죠. 좀비가 아까 근데 안 그치. 죽었다고 저거예요. 했잖아요. 네, 인간이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전제를 한 이상 그 사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비가 다른 좀비를 사람을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 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좀비가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좀비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뛴다 그것 때문에 그쵸.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비를 이미 살아있다고 전제를 해놓은 상태고 좀비가 살아있다고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 물어서 좀비로 만들면 그 사람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상해치사에는 해당될 수가 없는데 중상해에는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구에 네. 가까운 게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중상해죄라는 죄는 굉장히 중죄라서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 정도의 중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 약간 중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 이제 몇 년 이하만 나와 있으면 하한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죄가 아니라고 물론 그것 당연히 중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5년 이상 무기 사형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것처럼 지금 이것도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건 다 좀비가 살아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긴 합니다.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기로는 킹덤에 나오는 좀비들이 일단 색이 푸르죽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푸르죽죽하다는 거는 숨을 못 쉰다는 거고 숨을 못 쉬는데 심장이 안 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살아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죽은 거라면 그때부터는 두 가지 정도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은 걸어다니는 사체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을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체 유기가 되는 거고요. 아. 반대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좀비는 그때부터 물건 취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특수상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얘는 좀비를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특수상해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비가 걸어다니는 사체임이 동시에 걸어다니는 생화학 무기 같은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좀비를 공격하는 거는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가요? 네, 요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이것도 해석에 따라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방위의 개념은 뭐냐면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인데 요게 인정이 되려면 나를 먼저 공격해야 되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게 부당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천재지변이 나를 공격하는 건 부당한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좀비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나를 공격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당방위가 적용된다기보다는 긴급피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 이러면 긴급피난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비를 공격을 하면은 그럼 천재지변을 공격한 거랑 다르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가 나를 물려고 했다가 그 개를 공격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럴 때도 만약에 그게 다른 사람 소유고 그 개가 다른 사람 소유고 그 개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개가 야생의 개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야생의 개를 공격하는 거에는 아무런 죄가 없겠지만. 조금 웃긴 일인데 만약에 이렇게 뭐 긴급 피난 등으로 이제 위구합성이 없어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죄목이 만약 적용된다고 하면은 좀비를 공격하면 재물 손괴가 되겠네요. 사체 손괴가 되죠. 사체 손괴가 돼요. 사체잖아요. 그렇죠. 물건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재물 손괴 아니고 사체 손괴. 네. 사체 손괴 꽤 중죄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사체 손괴가 재밌는 게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분묘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땅에 묻혀 있는 네. 사람을 사체 손괴를 하면 그게 더 가중돼요 처벌이. 네, 그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무덤을 파서 공격을 했다 그럼 또 더 중죄가 될 수도 있겠죠. 판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뭐 미래에 새로 판례요? 생기겠지만 판례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비가 올라오고 있는 걸 공격하면은 분묘를 파헤친 게 되나요? 해석을 해봐야겠죠. 참 신기한 근데 일이. 그러면 작중에서 이제 그 좀비가 된 시신들의 목을 베잖아요. 그쵸. 그것도 사체 손괴인 건가요? 네, 손괴죠. 근데 그건 위법성이 네, 조각되지 않을까? 위법성은 조각되겠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제목은 제목은 사체 그렇게 손괴가 맞아요. 되는데 상황이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네, 로스쿨 안 가길 잘했네요. 저도요.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이게 항상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요.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세세한 것까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좀비가 일부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좀비가 돼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좀비가 돼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까 심신상실을 얘기해 주셨는데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심신상실이 유발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은 심신상실이 적용이 안 돼요. 아. 이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서 원자행 이렇게 많이 불러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술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내가 완전 꽐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그 꽐라가 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난 심신상실 상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걸 우리가 처벌 안 하게 만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뭐 이거에 관련돼서는 학설의 대립이 좀 크게 있긴 하지만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처벌하기로 하자 이렇게 적용이 돼요. 만약에 좀비도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좀비가 돼가지고 저 사람 공격했다 그러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심신상실이 적용되기가 어려우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예에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방금 이 예에서는 이제 인간이었다가 좀비였다가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할 때는 좀비가 뭐 피부가 푸르죽죽하고 하니까 심장이 안 뛰어서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법적으로 부활한 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개념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민법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를 받았다가 네.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은 다시 또 살아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사실 뭐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긴 한데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아직 법적에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좀비법 도입을 생각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좀비가 만약에 등장하면 킹덤이 있으면 그래봐야죠. 네, 네. 당연히 좀비법이 있어야 되고 1조는 아마 좀비는 인간이다라든지 뭐 그런 정의 규정이 필요하겠죠. 네, 네. 이 좀비가 인간이다 또는 인간에서 살아난 자로 한다 뭐 이렇게 네. 하겠죠. 인간의 법익을 동일하게 뭐 보호해준다라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홍 회장님의 좀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아는 척은 이까지 듣고요. 다음은 배지님이 준비해주신 아는 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